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쉬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 분석 특강 1교시 5부 시간입니다. 23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3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뇌졸중의 증상은 1번 실어증, 2번 반신마비, 3번 의식장애, 4번 운동실조증, 5번 감각기능장애. 정답은 4번 운동실조증입니다. 이 문제는 뇌졸중 문제죠.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뇌의 어느 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뇌졸중의 증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지금 균형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소근육 운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쪽 뇌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소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뇌의 대표적인 기능이 균형을 잡고 소근육 운동을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뇌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운동실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네요. 실제로 술 취한 사람은 비틀거리죠. 그 이유는요, 알코올이 소뇌의 기능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알코올이 소뇌에 영향을 미친 케이스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실어증, 언어장애죠. 이건 대뇌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반신마비, 한쪽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운동을 못하는 운동장애고 이것도 대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네요. 3번의 의식장애는 약간 잠에서 덜 깬 것 같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요거는 뇌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을 때 아니면 뇌간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 이럴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감각기능장애. 예, 감각과 관련된 장애니까 요것도 대뇌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운동실조증이었습니다. 문제 24번.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신부전, 3번 알코올성 간경화, 4번 만성 신부전증,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방광염입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외우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계속 외우셨나요? 안 외우면 틀리는 문제죠. 한번 볼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외우는 방법. 어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간경화를 앓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간경화가 심한 신부는 갑자기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요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경우고요. 첫 번째보다 간경화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심한에서 심이고요. 이 심은 뭐죠? 심부전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에서 신이고요. 신은 신부전입니다. 네 번째는 요 부예요. 부는 부신기능 저하증이에요. 다섯 번째는 갑자기의 갑이고요. 요것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문제지에 간경화가 심한 신부는 갑자기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써놓고 하나씩 지워가 볼게요. 일단 2번에 신부전 지우셔야죠. 여기 있죠? 2번에 있었죠? 그 다음 3번에 알코올성 간경화 나왔네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죠. 4번에 만성 신부전증 나왔죠? 신부전증 수분 섭취 제한.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기 나왔죠? 수분 섭취 제한. 자, 그러면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것은
방광염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알아둘 거요. 수분 섭취 권장해야 되는 거 우리 몇 가지 알고 계셔야죠. 요 방광염을 대표로 하는 비뇨기계 염증성 질환들은 다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로 감염, 여성분들 많이 걸리시죠? 그리고 전립선염, 남성분들.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애들을 몸 밖으로 배설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말고 호흡기계 질환 감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관지염, 그 다음 폐렴, 요런 염증성 질환들도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왜요? 얘네들 일단 가래가 있잖아요. 가래는 물로 물켜서 뱉어줘야 돼요. 그쵸? 그럴 뿐만 아니라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요. 그러면 기침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열로 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간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거, 당뇨병. 어르신들 당뇨병 되게 많잖아요. 이런 당뇨병일 때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이 당뇨병이신 분들이 이 만성신부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수분을 많이 드시면 또 안 됩니다. 그냥 당뇨병만 있을 때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고혈압이나 협심증 이럴 때도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웬만한 염증성 질환은 수분을 많이 마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플러스 당뇨병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병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25번. 약물의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3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른 거 막 헷갈렸는데 5번이 딱 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찍어서 맞으면 안 되니까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분의 흡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비타민 C입니다. 어떻게 외우죠? 철도 씹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스토리 암기법. 자, 철분제는 주로 언제 먹냐면 빈혈일 때 먹어요. 그러면 빈혈일 때는 배고프고 어지러우니까 야, 철도 씹어 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철분제는 C배 이게 비타민 C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는 게 좋은데 비타민 C의 대표적인 예가 오렌지 주스죠. 그래서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땡입니다. 인슐린은요,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복용하면 위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다 부서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다 이런 얘기 하죠? 경구 복용하지 않고 주사를 맞습니다. 3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틀렸죠? 많이 나오는 복이고요.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4번에 기관지 확장제는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틀렸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서 흡입합니다. 왜요? 고개를 젖혀야 앞쪽에 있는 기도가 열리잖아요. 선생님들, 우리 식사 도움을 할 때는 약간 고개를 숙여야겠죠? 왜요? 앞쪽에 있는 기도가 약간 막히고 뒤쪽에 있는 식도가 열리게 하려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관지 확장제는 기도를 열어야 되니까 고개를 좀 젖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분할선이 쪼개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쪼개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쪼개어 복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6번.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폐렴구균,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 예방접종이죠? 매년 맞는 거죠. 이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나왔네요. 그쵸?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씩. 그럼 나머지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스토리 암기법으로 외우시는 거죠. 예방접종 맞고 여행을 갔더니 인파가 너무 많아서 여행을 어떻게 했다? 대패했다 이런 거죠. 인파 대패구나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합니다. 파는 파상풍이고요. 10년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대는 대상포진이고요. 50에서 64세에 한 번, 그리고 65세 이상에 한 번 이렇게 맞아주시면 됩니다. 폐구는 폐렴구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65세 이상일 때 한 번 맞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위험하다 싶은 군일 때는 50에서 64세에도 1, 2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파 대패군화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새 책에 추가된 내용, 요 파, 요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100일 파티 하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100일 파티 해야지. 100일에 하는 파티죠.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꺼번에 3개를 다 맞습니다. 100일에는 이름으로 유추하건대 영유아기에 몇 번 맞으면 끝나는 거고요. 뒤에 있는 파티는 10년에 한 번씩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씩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파상풍, 인파 10년에 한 번 맞는 거고요. 대상포진, 인파대 언제요? 50에서 64세에 한 번, 65세에 한 번. 매년 맞는 거 아니죠. 폐렴구균 언제? 65세 이상일 때 한 번, 65세 미만에도 1, 2회 접종할 수 있어요. 4번 정답이고 5번 디프테리아. 파티에서 T가 디프테리아라고 했으니 10년에 한 번씩 접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뭐죠? 65세 이상 폐렴구균 맞아야죠. 대상포진 맞아야죠. 파티 10년에 한 번씩 맞으니까 65세 이상 때도 맞겠죠. 인플루엔자 1년에 한 번씩 맞으니까 65세 이상이 맞겠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대상포진, 폐렴구균 모두 65세 이상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입니다. 되셨나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27번.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1번 보습제를 바른다. 2번 예방접종을 한다. 3번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4번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번 면역 강화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나왔죠, 선생님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경제적이라고 했어요. 돈 안 드는 거. 보습제 사려면 비싸죠? 돈 들죠? 예방접종 돈 내고 해야 되죠? 채소 익혀 먹으려면 채소 사 먹어야죠. 면역 강화 비타민제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죠. 하지만 손 씻기요. 공원이나 백화점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화장실에 물 그냥 나오죠? 종이타월 있죠? 물비누 있죠? 다 공짜입니다. 그쵸? 게다가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자,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의 70% 정도는 다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몇 가지 더 알아두자면 선생님들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졌을 때 뭐 객담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아니면 배설물 이런 걸 치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장갑을 끼실 거예요. 하지만 장갑을 꼈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장갑을 빼고 나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실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요.
넘어갈게요. 문제 2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2번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3번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하게 한다. 4번 발이 편하게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오답 정리 함께 할게요. 1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틀렸죠.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야 안전하겠죠. 그래야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2번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틀렸습니다. 자다 깨가지고 어두울 때 이동하다가 낙상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 조명을 모두 끄시면 안 됩니다. 3번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 틀렸죠. 그럼 뭘로 이동하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4번 발이 편하게 넉넉한 신발. 안 됩니다. 넉넉한 신발 할딱할딱거려서 넘어지기 딱 좋죠? 그럼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죠? 딱 맞고 아래에 미끄럼 방지가 있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죠. 어르신들 주로 언제 넘어지죠?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급하게 움직이시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천천히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암기해야만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분석 마지막 시간이죠. 1교시 6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공!